프라이데이 날 즐거운 금요일 밤입니다. 구해줘 스탁과 함께 불금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시장 금요일인데도 굉장히 시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루 만에 2200선을 회복해내기도 했는데요. 마감 상황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종일 상승권에서 움직였죠. 0.8% 올라서 2201.19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1.05% 상승해서 783선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오늘은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면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100억 원가량 사들였고요. 기관도 360억 이상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이 1,04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속에서 개인과 기관은 현금 확보하면서 쌍끌이 매도세에 나타냈네요. 오늘은 환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향성 없이 횡보하다가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2,105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지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오늘도 강했던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 다시 움직였는데요. 해외에서 유입된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진단키트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또 오늘 함께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관련주도 강세였죠. 가는 종목들이 정말 더 잘 가는 시장입니다. 지수 상승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 오늘 탄력받은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금요일 밤은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다음 주 전략도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 주 돌아보면서 또 성공 사례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지금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하는 채팅 진행되고 있고요. 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계속 꾸려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 꾸리게 되는 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등장하셔서 또 종목들 구해주실 거고요. 이렇게 구해주신 종목들은 다음날 시초가 가격으로 매수 처리가 됩니다. 혹시 전문가가 매수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수가로 책정이 될 거고요. 장중에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또 손절가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손절, 익절 처리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어렵다는 목표가 달성을 단기간에 실현한 두 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우리 구해줘 스탁의 수익 왕들이 되시겠죠?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바로 이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충성, 임광빈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은 아무나 하는 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단기간에 목표가를 달성한 두 분의 전문가가 함께하게 되실 텐데요. 빠르게 또 목표가 달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확정 수익을 만들어낸 수익 비결 먼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김충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시면서 또 어떤 종목의 수익이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요, ISC와 캠시스, KG 이니시스가 담겨 있고요. 누적 수익률이 현재 40.63%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또 수익 실현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기 때문에 확정 수익이 난 종목들은 빠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 확인하면서 전문가에게 수익 비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 솔리드와 또 코스모 신소재가 수익 실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 종목이 실려 있는데, 자, 이번 주 수익률의 비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수익 날 수 있을까요? 물이 좋은 곳에서 물 좋은 수익이 곳. 좀 난다라고 보는데 우리 네. 앵커님 어느 물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시장? 요즘 시장에서 물 좋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또 왕년에 클럽 이렇게 많이 다니셨나 봐요. 물 좋다라고 하면 사실 전문가님이 공략하시는 이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 물이 좋죠. 뭐 5G 당연히 네. 수익 실현한
뭐 솔리드 같은 경우 5G 쪽 아니겠어요? 그쵸. 네, 당연히 그쪽이 뭐 물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나 네, 그 물이 좋았던 섹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들 섹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5G 같은 경우에는요. 뭐 사실 글로벌 악재, 네, 인류의 악재로 인해서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도 경기 침체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는요 이 경기를 좀 살려내기 위해서 좀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네,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제한적인데 각국에서는요 이 5G 투자를 네, 정말 선 반영하듯이 막 땡겨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도 뭐 1조 투자를 막 한다라고 하고요. 네. 한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었던 부분들을 상반기에 땡겨서 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가면 갈수록 이 5G는 또 네,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시장 자체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먹거리, 네, 미래의 먹거리는 이 5G 시장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에 또 대표 종목인 솔리드를 좀 선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아니겠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떻습니까?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신성장 산업으로서 네,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섹터의 또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역시나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차트를 먼저 좀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솔리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이 시점 아니었어요? 네, 좀 크게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 바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가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도 사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떨어지질 않죠. 5일선을 타고서 견조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이 전날에 제가 목표가를 상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탄력이 나오면서 사실 매도하긴 싫었습니다만은 네, 매도가 됐죠. 좀 지금은 이 저점대와 비교를 한다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좀 내려오면 다시 그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은 얼마입니까? 예, 한 25% 수익을 거둔 채로 수익 매도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배 아프시죠? 네, 항상 이 우리 구조 스탁을 보시면은 여러분 배 안 아프실 수가 있으니까 꾸준하게 관심 가지고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와 매도가 될 줄 몰랐습니다. 매도가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종목도 언제였습니까? 바로 한 이 시점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주식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어제였어요. 어제 한 차례 탄력이 붙으면서 역시 목표했었던 주가를 뛰어넘는 이런 부분들이 그려졌습니다. 이거는 설마 목표했던 주가가 올까 해서 그냥 가격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그냥 매도가 됐습니다. 이 종목이요. 역시 저는 매도하기 싫은데 역시나 내려오면은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은 네, 가격 변동을 안 했기 때문에 한 13% 정도를 얻었네요. 일단 이 두 종목은 네, 수익 매도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제가 강조하는 섹터가 있죠. 5G. 네, 또 2차 전지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회사에서는 네, 빠버지라고 불립니다. 네, 5G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또 임원이라고 불립니다. 2차 전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데 주도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주도 섹터의 부모님인 만큼 이들 종목은 네, 내려오면 다시 타이밍 잡아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ISC라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ISC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뭐 코스모 신소재와 또 솔리드 뭐 비슷한 시점에 같은 날에 좀 말씀드렸어요. 뭐 지금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기관에 의해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은 매도의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22,000원 선에 목표가를 설정을 했었는데 목표가를 상향하겠습니다. 좀 넓게 25,000선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 손절 가격이 네, 16,500원 선으로 좀 제시가 됐었는데요. 지금 매수가 된 가격이 19,350원입니다. 손절가를 끌어올리겠습니다. 19,000원으로 네,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뭐 손절가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부담 없는 손실, 네, 좀 감내할 수 있는 손실만
감내하고 뭐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목표가 손절가 상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김충성 전무의 수익의 비결은 바로 물 좋은 곳을 공략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수익 확정난 종목들 그리고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중간 점검까지 쭉 함께 해주셨습니다. 솔리드가 25%, 또 코스모 신소재가 13% 수익 낸 만큼 반도체와 2차 전지 잘 공략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ISC 목표가 상향 조정, 또 손절가도 함께 끌어올려 주셨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임광빈 전문가의 수익 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구해줘 스탁의 단골 손님 같은 느낌입니다. 금요일마다 이제 출연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임광민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임광빈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지금 오늘은 7.75%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또 수익 실현에서 빠진 종목이 하나 있죠. 일진다이아가 18%가량의 수익을 냈고요. 지금도 또 좋은 수익 보이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수익의 비결 또 한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수익 내는 비결은 또 뭐 어떤 것일까요? 저는 시장 주도 섹터의 돌파 매매를 즐겨하는 편입니다. 주도 섹터의 돌파 매매를. 네. 제가 그 부분을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에게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상승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언제나 시장에는 주도주, 주도 섹터가 있죠.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나타났을 땐 항상 시장은 강세장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시장이 떨어질 때도 그 시장에 떨어지는 거에 반사수혜를 입는 종목들은 언제나 대장주였고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강세장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뭡니까? 바로 IT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5G 이런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상승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시장이 상방이기 때문에 고가권의 종목들을 돌파 매매를 시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으면요. 고가에서 잡게 되면 종목도 같이 빠져요. 그때가 정말 최고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장이 올라가게 될 때는 그 자리가 갱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 구간대에서는 높아 보이겠지만 아직까지 고점이 덜 왔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들을 돌파 매매를 했었는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인데요. 자, 일진다이아는요. 이때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차트가 이 모양이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차트를 보셨습니다. 자, 굉장히 고가권이죠. 만원대에서 주가가 49,000원까지 거의 400%, 500% 가까이 올라온 자리를 과연 여기서 매수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이 당시 시장 분위기가 어땠냐면 미국의 테슬라가 잘 갔었습니다. 자, 미국의 테슬라는 두 가지 상징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2차 전지,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어떤 부분을 또 말씀드렸나요? 바로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 많은 이벤트가 있지만 가장 큰 이벤트,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는 뭐냐? 바로 미국 대선이에요. 왜 미국 대선이 가장 중요하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정책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주가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이 중요합니다. 그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자, 지금 후보가 두 명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있죠. 근데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식시장에 정책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책주는 어떻게 움직이냐?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 주가도 같이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곧 지지율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신재생 에너지를 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잘 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장 다음 주에 한국에서 자, 대통령 담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담화였죠? 한국판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이었죠. 이미 이 부분은 시장에 노출된 재료였어요. 하지만
그 당시 그린 뉴딜만큼 큰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일진 다이아라는 종목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진 다이아를 이런 상황에 시장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부분은 또 다른 얘기죠. 자, 이 종목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봤냐면,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예시를 드려드린 적이 있어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전에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 나와서 이미 이 종목은 60만 원대에서 제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60만 원대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이 종목이 85만 원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이후에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갔고 85만 원을 찍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어떻게 제가 차트를 봤냐면요, 이렇게 차트를 봤어요. 여기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자, 이때가 18년도 고점이에요. 18년도 고점인데 이 고점을 거의 2년간 뚫어내지 못하다가 여기가 뚫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는 이제 이 구간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은 여기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권에서 주가가 얼마가 올라갔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고점이 돌파가 되면 그 자리가 저점이 되는 거예요. 차트를 보실 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하는 게 주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 더 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아무리 2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까지 300% 가까이 올라왔지만 이 종목은 더 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제가 일진 다이아를 말씀을 드렸죠. 일진 다이아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냐? 바로 이 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고가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보통 두 가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하나는 최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고점으로 가기 위한 레벨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점일 땐 보통 재료 노출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종목은 재료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가가 레벨업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가권, 이 윗꼬리 있지 않습니까? 이 윗꼬리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캔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캔들은 바로 이 캔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캔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바로 이 앞에 있는 모든 매물대를 소화하는 몸통입니다. 이게 디딤발이다라는 것이죠. 주식은 디딤발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를 딛고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돌파 타점이 되는 것이고, 다음날 이런 캔들이 나왔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타점을 잡은 것이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쭉쭉쭉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46,500원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나서 55,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가격이 바로 55,000원이었는데 역시나 강한 종목은요, 55,000원까지 순식간에 주당 10,000원 이상의 슈팅이 나옵니다. 그런데 50,000원까지 제가 가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60,000원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60,000원을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60,000원이 터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때 조금 더 욕심을 내서 63,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다음날 주가가 빠졌습니다. 제가 그리고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날이 화요일이었는데 다음날 수요일이 대통령 담화 일정이었습니다. 자, 대통령 담화 일정이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이었죠. 자, 일진 다이아가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이유는 대통령 담화, 그린 뉴딜 관련된 친환경적인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제가 생각한 63,000원까지 가진 않았지만 다음날이 재료 노출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가가 더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게 상관없다.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날 시초가 매도가 나왔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확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는요, 항상 변수라는 게 생겨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에이텍이라는 종목이 자, 에이텍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특정 정치인 관련주입니다. 자, 어제 어떤 특정 정치인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아마 뉴스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관련 인물로 이 종목이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제로 노출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서 이런 윗골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 관련된 일정이 좋게 끝났다 하더라도 또 안 좋게 끝났다 하더라도 주가의 하락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전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아난티라는 종목인데요. 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날이었죠. 자, 2019년 2월 27일 그리고 2019년 2월 28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북미 정상 2차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회담 내용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회담이 잘 됐어도 주식은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그 기대감으로 주식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체가 이미 재료가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을 그 당시 매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재료가 있을 때 재료를 앞두고 주식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선반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매매하실 때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광빈 전문가의 수익률 비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일진다이아가 수익률이 18.49% 이상 이렇게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렇게 오르고 나서 보니까 전문가님 분석이, 전문가님 예측이 정말 정확했구나 이런 게 저는 이제야 보입니다. 전문가님 일단 수익단 종목들 체크를 해주셨고요. 저희는 또 앞으로 종목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담겨있는 종목 중에 또 수익 나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에로티베큐미 지금 2%가량 2.45% 수익률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흐름 다시 정리해 그 주실까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돌파 매매입니다. 고점이 돌파가 됐는데 이때 이 종목을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어떤 부분이냐? 이 종목이 좋아서요? 아니죠. 이 종목이 강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시장이 상승 방향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에 주도주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IT 반도체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IT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라는 코스닥 회사들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대감으로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에는 절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에로티베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 개인은 54억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기관이 개인들의 물량을 다 뺏어가면서 이런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었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을 때 15,9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15,900원이 장중에 터치가 나왔고 제가 16,400원대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절을 했습니다. 왜 상향 조절을 했겠습니까? IT 반도체가 아직까지 주도 섹터고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여전히 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탄력을 이루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자리죠. 내가 지금까지 주식을 보유해서 장중에는 거의 13% 가까운 수익을 냈었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가 넘는 수익이었는데 다음날 주식이 10%가 빠지면서 내 매수가까지 오는 상황. 여러분도 아마 주식하시면서 정말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냐? 차트에는 나오지 않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에로티베큐미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무엇이냐? 실적이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은요. 8월 달에 실적을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 전까지는 우상향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아까 일진다이아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일진다이아도 그냥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런 저가 구간에서는요.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옆으로 기었다가 정말 많은 트릭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탄력적인 구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죠. 자, 에로티베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저가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탄력 구간이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20개 정도 캔들이 더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이 캔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LOTB킴도 오른 것이고 어제 하락은 외국인 기관들, 자 메이저 세력의 트릭이었다고 봅니다. 어제 시장이 많이 빠졌었는데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도 하락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빠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같이 빠진 것인데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역시나 LOTB킴도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와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신규 진입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OTB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종목들 하나씩 다 브리핑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젠이라는 종목. 자, 웹젠이라는 종목도 제가 보유를 하고 있죠. 자, 차트를 보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종목들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하나씩 브리핑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웹젠이라는 종목도 이 봉하나가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은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가격 조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기간 조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 조정은 말 그대로 윗 구간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서 양봉의 상단 부분을 지켜주면서 이런 박스권이 나온다. 그렇다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3만 원대까지 수렴하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요. 고가권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그린우딜 관련주들이 고가권에서 이제 재료 소멸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중국 관련주 화장품주가 이번 주에 굉장히 강했죠. 화장품주가 가게 되면 게임 종목들이나 다른 중국 관련 모멘텀 주들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웹젠이라는 종목을 그래서 게임주 대장주로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로는 SM라이프 디자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M라이프 디자인은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급격하게 그 오후장에 올라오게 되면 다음날 주가가 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구간들에서 개인들이 돌파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잡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떨어졌죠. 제가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린 사연이 올라오신 분에게는 단기 스윙 종목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딱 단기 스윙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양봉의 상단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트릭선 캔들이 나온다. 오히려 이런 자리는 매수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자리고 이런 자리도요. 웹젠과 똑같습니다. 이런 박스권이 그려지고 나서 캔들이 몇 가지가 더 형성이 되고 저점을 높이면서 자 이렇게 이날 고가권을 돌파라는 또 캔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시세 영역으로 도달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자 카페24 네. 그 전에 나노신소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네 이런 모양이 됐는데요. 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땐 차트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제가 시가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이 정말 보기 좋게 5일선을 깨고 주가가 이런 형태인데 보통 5일선이 깨지는 자리에서 종목들을 많이 매도를 하세요.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요, 정말 원리가 비슷해요. 이 구간은 이제 없는 겁니다. 왜 없는 거냐? 바로 이 자리가 상한가 캔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상한가 캔들 안에서 조정을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도 쉬운 주식이에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상한가 따라잡기 하시는 분들, 이 구간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이 구간대에서 손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런 구간은 매수라고 지켜볼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죠. CNT 조전제 2차 전지에 들어갔을 때 2차 전지 양극 활물질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CNT 도전제 부분과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일본이 독점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코팅을 하고 있는 부분을 국산화를 최초로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두 가지 모멘텀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런 종목들도 정말 스윙으로 가져가기가 좋은 종목입니다. 보통 이런 양봉의 이런 중심 부분까지 주가가 조정을 보인 이후에 보통 이런 데서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슈팅이 나오는
스캔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페24 말씀을 드리면 카페24 같은 경우에 제가 종목에 넣은 이유는 계속해서 고가권 주식을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포트에 바닥주를 하나 편입을 한 겁니다. 안정적으로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서 사실 당장 슈팅이 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탄력성을 잃고 이쪽에서 지지를 보이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주식들은요, 정말 느긋하게 직장인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카페24라는 종목이 B2B 솔루션 관련 부분에서 이 플랫폼에 독점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시나 다른 타업체가 가질 수 없는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고, 카페24의 주가는 향후 2021년, 2022년까지의 영업이익 성장과 함께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느긋한 관점으로서 제가 카페24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모든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이렇게 듣게 되면 조금 더 안정감이 드시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방송, 또 이런 전문가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른 건 왜 올랐고 또 조금 쉬어가는 종목들은 그 이유가 뭔지 하나하나 다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사연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구해드리고 또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단기간에 목표가를 달성한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비결과 중간 점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전문가들의 수익률은 또 어떨지 살펴봐야겠죠. 나머지 8분의 전문가 바로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구해저 스탁 수익 왕 김충성 전문가입니다. 누적 수익률 40.63%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 달성으로 수익 실현한 두 종목 외에 보유 중인 세 종목 담겨 있습니다. ISC와 캠시스, KG 이니시스까지 담겨 있고요. ISC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가 상향 조정해서 25,000원까지 더 보시고요. 손절가도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19,000원 잡고 대응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한유경 전문가 살펴봅니다. 누적 수익률 13.64% 보이고 있고요. 현재 5종목 실려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요. SK머티리얼즈가 12.79% 놀라운 수익 보이고 있고요. 뒤따라 우수 AMS도 4.31%의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흐름 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숨은 종목 공략의 달인이죠. 이대용 전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5종목 실려 있고요. 윌링스 2.77%, 램테크놀로지가 3.94%, 그리고 이글리 시큐리티 바로 1.19% 올라준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모두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현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라닉스와 두산바켓, 이노와이어리스, 코리아센터까지 4종목 실려 있고요. 라닉스와 이노와이어리스가 1%가량의 수익률 눈에 띕니다. 자, 추가적인 수익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4종목 모두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단기 수익의 여신이죠. 이지은 전문가 살펴봅니다. 코리아센터와 로터스, 넷마블, 네오셈, PI 첨단 소재까지 구해주신 모든 종목들 담겨 있습니다. 넷마블이 2.02%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네오셈도 0.37% 보이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다음 주 흐름 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오늘 목표가 단기 달성으로 함께해주고 있으신 우리 임광빈 전문가입니다. 앞서 다 살펴봐 주셨죠? 에로티베큐미 현재 2.45%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아까 안심하시면 된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더 보유하면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해저 스탁의 인싸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볼게요. 누적 수익률 2.16%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 실려 있습니다. 현재 DENT가 3.58%, 메탈라이프가 5.74%, 파세코 0.65%, 파트론이 1.52%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요. 더 수익률 키워가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영우 전문가 살펴봅니다. 누적 수익률이 39.23%, 아주 놀라운 수익률 보이고 있는데요. 자, 3강 M&T 흐름 계속 좋습니다. 25.7% 보이고 있고요. 호성중공업도 13.56%, 대덕전자도 4.26%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권영우 전문가도 응원 드리면서 여기까지 구해저 스탁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목표가 달성한 두 분의 전문가, 또 수의학 전문가들이 오늘도 여러분들 구해드릴 겁니다. 자,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로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도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릴 테니까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어떻게 남기면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베스트 사연 참고하셔서 또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업종과 뉴스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또 수익은 얼마 만에 내고 싶으신지 우리 시청자님의 내용들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오늘도 부지런히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문자와 게시판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인기 전문가라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함께 열어보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는요. 먼저 한유진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으로 사연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진짜 이 세상 주식이 아닌가 봅니다. 테슬라는 너무 비싸고 국내 주식 중에 테슬라 이슈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한유진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죠. 테슬라가 정말 올해 500% 이상 올랐고 이젠 천슬라 얘기도 옛말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 저세상 주식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테슬라의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원하시는 것 같아요. 테슬라와 관련해서 또 집중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임광빈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테슬라 이슈에 집중을 하긴 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2차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좀 함께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시는 것 같죠. 바로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테슬라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네. 물론 고가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S&P 500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또 한 번 더 슈팅이 나왔는데요. 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멘텀, 2차 전지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신다면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고, 테슬라가 아직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종목, 고가 갱신이 가능하고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CIS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IS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CIS. 자, 차트가 이런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 구간은 없는 거예요. 5,000원 이하의 가격은 CIS에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CIS가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M&A 이슈로 자, 주식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최대 주주가 왜 변경이 됐냐면 개인이었어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주식을 넘겼습니다. 개인이 앞으로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걸 알고 있고 이 시장이 성장할 걸 알고 있는데 CIS를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셨고 돈이 더 많은 법인에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을 때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최근에 LNF라는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LNF가 오른 이유는 유상증자 이후에 그 유상증자의 목적이 시설 투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왜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2차 전지가 더 많이 수요가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부터 시설 투자를 통해서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한 캐파 증설 목적입니다. CIS도 그 부분이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자, 고가권에 온 주식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서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였죠. 어제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고가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2차 전지가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CIS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자, 이 종목 월요일 시초가 매수하시면서 목표가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6,4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손절 가격이 너무 명확해요. 손절 가격은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5,000원 가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또 구간을 함께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잘 간다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CIS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목표가 6,4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함께 챙겨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시 게시판 사연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안우진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우진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데 의료 종목들 괜찮을까요? 좋은 종목 부탁드리고자 사연을 남겨봅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우진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강했던 테마 좀 아까 시작에 짚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또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종목 좋은 게 있을지 바로 김충성 전문가에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코로나19 관련주 중에도 의료 종목들 괜찮을까요? 라고 콕 집어서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코로나라고 해서 뭐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 네. 의료 쪽이라고 명확하게 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또 아시잖아요. 제가 뭐 코로나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도 잘 안 건드리는 거. 네. 예, 그래서 의료 쪽, 그냥 의료 쪽과 관련한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습니다. 종목은 아이센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이 종목은 원격 진료 그 도입에 따른 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부 정책 그 입안을 위한 그 활동 중에서 중요하게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 또 2022년까지 진행이 되는 당뇨병 환자 자택의료 시범 사업이란 말이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원격으로 환자의 그 혈당을 그 혈당 변화를 체크를 해서 뭐 인슐린 투여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원격 그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는 진단기기 시장에 중대한 그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 자체만으로 봤을 때 관련 업체들의 그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자가혈당 측정기와 관련해서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뭐 글로벌 시장에서 또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등이면서도 세계적으로도 그 안정성을 이제는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뭐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중국인데요. 뭐 인구도 많은 만큼 그만큼 특이한 것들도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일단 그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인데 이 중국에서요 신규 공장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2045년이죠. 2045년경이 되면은 이 당뇨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7억 명이 된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혈당 그 측정기 관련한 부분들 그한 시장 역시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다.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레 이런 부분들은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차트를 통해서 실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뭐 2018, 2019, 뭐 미중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을 거쳐 왔습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형 성장을 거쳐왔단 말이죠. 뭐 그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꾸준하게 증가를 좀 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폭발적으로 뭐 영업이익 100% 막 이렇게 늘어나는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해온 것을 한번 봐보세요. 올해 역시 어찌 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매출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이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는 종목인 만큼 뭐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종목 매수에 모두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급을 보시죠. 수급 상당히 좋습니다. 메이저 수급이죠. 또 메이저 중에서 기관에 의한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뭐 분명히 조금씩 나오는 물량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들어왔던 물량 또 최근에도 유입되고 있는 물량에 비하면은 뭐 나가는 것이 뭐 그냥 애교 수준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또 투신 쪽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반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 이들 역시 지금 매수에 그 가담을 해줌으로써 아직까지 기타 다른 기관권에서의 매수는 좀 약간 미비합니다만은 분명히 다른 기관권으로도 매수 확산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셔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1선을 또 최근에 안착을 한 상황이고요. 또 이와 함께 이격이 없습니다. 이격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 현재 구간에서 뭐 매수하기에 손색이 없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시듯이 61선 확보합니다. 61선을 깨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격이 없으니까 뭐 지금 충분히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룰상 월요일 시초가에 뭐 편입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음봉이 그려진다면은 역시나 그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에 임한다라는 이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 고점인 바로 이 라인이 좀 보입니다만은 뭐 저항을 나타낼 만한 가격이 좀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마디 가격으로 잡겠습니다. 3만 원에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1선과 61선 부근에 놓여 있는 가격입니다. 그만큼 지지를 나타낼 만한 그 구간이라고 보이는데 네, 25,000원을 손절 가격을 설정하고 우선 대응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주 원하셨던 우리 시청자님 마음에 드실까요? 원격 진료 관련주로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아이센스로 구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잘 가져가 보시고요. 저희는 빠르게 다음 분 구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다시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박재철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한 주식 없습니까? 요즘은 시원시원한 것들이 잘 가던데 전문가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박재설 시청자님의 사연도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화끈한 종목, 어떤 종목을 원하시는 걸까요? 화끈하게 잘 갈 수 있는 종목 아닐까 싶은데요. 임광민 전문가님, 좀 시원시원하게 잘 갈 수 있는 주식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인텍플러스가 생각납니다. 네. 자, 인텍플러스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텍플러스를 보게 되면요. 화끈하죠. 엄청나게 화끈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왜 그러면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가권해온 주식을 누가 매수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가격보다 누가 더 시장에서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기관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드실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관련된 외관을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왜 주가가 못 갔냐? 이 종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전 세계적으로 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종목이 알려지게 됐고, 그 부분 때문에 고가권에서 계속 외국인 기관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종목도 올라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실적 때문이고, 그리고 역시나 시장의 주도 섹터의 주도주이면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 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 종목 매수 가격 15,000원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가격 17,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3,4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광민 전문가의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습니다. 인텍플러스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말씀해주신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챙기셔서 수익 꼭 거두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해줘 스탁, 또 이번 주 구조왕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오늘도 구해드렸습니다. 오늘 구해드린 종목들 바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충성, 임광빈 전문가 함께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